반사병 2명이 서울로 오고 있어. 그들의 문제를 우리 안전기획부가,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국에서 맡게 돼요. 과장, 현지에 나가 주의하오. 알겠습니다. 물! 영철이! 물을 풀어! 영철이! 우리가 덮지! 영철이! 단단히 붙잡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덮지! 병원 여긴 병원입니까? 네. 그럼 우리가 구원됐단 말입니까? 간호동무 연대군이 섭니까? 간호동무 여기가 어딥니까? 서울이에요. 예? 서울 육군수도병원이에요. 오 주여, 이 어린 양들이 병마를 이겨내고 복락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놈들에게 끌려오다니. 영철이가 부분대장 동지, 부분대장 동지, 영철이, 부분대장 동지, 영철이, 부분대장 영철이, 여긴 족구다. 함께 있자요. 영철이, 부분대장 동지, 승진 동지, 영철이.
나라 이놈들아! 영철이! 부분대장 동지! 국장님, 분부대로 새로 꾸린 방들에 각각 갈라 넣었습니다. 시어파랑 들여놨겠지. 예, 어찌 보면 기무사가 적당히 처리하게 내버려둘 수도 있는 애수이들이요. 그 보잘것없는 사병들이 우발적인 사고로 걸려든 걸 가지고 왜 중시하게 되는가? 그 북한군 사병 둘을 사상적으로 투항시키고 자유세계에 동화시키는 것은 북의 일심일체설을 깨고 국민단합이라는 아성에 파굴 뚫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측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이렇게 합시다. 공작의 중요성으로 봐서 노련한 북한 전문가인 고영군 과장이 집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도 맡아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조 감독은 최태규 씨. 알겠습니다. 이름 김석진, 연령 20세, 키 174, 소속부대 조선인민경비대 제18여단 54연대 3중대, 군사칭호 하사, 백연산 기질 점액질의 사색형. 이름 김영철, 연령 18세, 키 170, 백연산 기질 다혈질의 운동형. 최태규 씨, 사건에 대한 보도 통제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예, 일체 기자들의 출입 언급, 병원 직원들의 비밀 엄수도.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응급처치실 간호원에 인사문건을 가져. 예. 그건 안 됩니다. 안기부소속 간호원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아, 그 아가씨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러.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부드러움, 북한 사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는 안성맞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성민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고교 시절 선후배 사이라면 먼 인연이 아닌데 이렇게 도움받을 일이 생겨서야. 제게 무슨... 예, 그 병원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 대한 취재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효정 씨의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그럽니다. 네? 어디 조용한 데를 좀... 국민의 최대 관심을 불러일으킬 특종감이지요. 지상에 실린다면 거짓으로 엮어진 상투적인 기사에 무뎌진 독자들에게 강한 자극을 줄 겁니다. 그 북한 군인들이 포로의 몸으로 기무사와 안기부를 상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의식을 해보겠는가요? 전 잘 몰라요. 물론 병원 측도 안기부의 압력을 받겠지요. 언론 탄압의 목적은 진실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기자라면 언론의 매스로 대담하게 거짓을 헤집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북에 대해 발화하려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때 이것은 민중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효정씨, 전 꼭 취재를 해야겠습니다. 절 도와주십시오. 네. 효정씨도 저처럼 언제나 고독한 모습이군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효정씨한테 애인이 생겼을 때 부디 행복하길 바랬는데 그자가 돈과 출세 때문에 효정씨의 순종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 구치소에 갇혀 있으니 그래, 동생한테선 소식이 옵니까? 그 앤 없어요. 예. 효진이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절망 끝에 자살했어요. 썸네가 진짜 군들을 안 내놓겠어! 어머나, 일어나면 안 돼요. 전 김석진 씨의 간호를 맡은 담당이에요. 자, 안정해야 해요. 어서 누우세요. 도대체 우리 목숨을 살려선 뭘 하자는 겁니까? 네. 전 그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무감만이 아닌 동정심에 그래, 다친 데는 좀 어떻습니까? 참, 기막힌 분단의 비극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져서야 같은 동족들끼리도 만나볼 수 있으니 여하튼 지금 온 남한 국민들이 당신들의 남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아, 이거 자기소개를 못했던가요? 나는 정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영철 동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당신네 동무? 아, 걱정하지 마. 지금 그에 반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여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자,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 얘기나 좀 나누자고. 담배 피우나? 난 줄담배가 되나서 하루 3갑까지도 모자라지. 자, 한 대 피우라고.
말 시키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네 놈들에게 거분거분 넘어갈 내가 아니다. 질투이군. 뭐? 찔통? 이 쪽제비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주먹 맛을 봐야. 이놈아, 그게 바로 내가 할 말이었다. 우릴 로서 돌려보내시오. 돌아가겠다. 우린 풍랑을 만나 별이 된 사람들이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우사에 따라 웅당 돌려보내야 하오. 그렇게는 안 되지 뭐. 우리가 당신들한테 말하자는 것도 바로 그 문제였어. 들어올 때는 풍랑에 밀려 들어왔다 쳐도 일단 우리 손탁에 든 다음에는 절대로 못 빠져나가. 흥, 허튼 소리 마오. 누굴 위협하자는 거요? 사전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들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더는 없어. 이 남한 땅에 남아서 자유세계의 향락을 누리든가 아니면 교수대의 이슬이 되든가. 보아하니 당신은 안기부 여원 같은데 철없는 소리를 너무 망탕하지 마오. 똑똑히 봐도 당신들 앞에는 조선인민군 전사들이 서 있어. 그렇다. 그거 참 훌륭하구만. 그런데 왜 포로병이 됐어? 뭐라고? 포로병? 그래서 당신네 군대의 군사규정에 의하면은 포로병이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벌써 투항 변절을 의미야. 그런데 당신들은 총 한 방도 못 쏴보고 두 손을 들었거든.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 포로병. 이런 꼴이 되자고 군사복무의 나를 몸과 마음을 단련해왔던가. 최후의 결전장에서 삶이 수치려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면 남겨두었던 마지막 청탄으로 나의 신념을 지키리라 맹세다졌다. 부대의 동지들, 놈들은 어리석게도 우리를 기승시켜 우리 인민의 일심단계를 악랄하게 헐뜯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 전사답게 맞받아 나가 싸워 적들의 기도를 꺾어버리고 기어이 장군님 품에 안기렵니다. 개들 연령기로 봐서는 다소 유치한 방법이 또 효과적일 텐데요. 처음부터 드세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두꺼운 얼음덩이도 녹이면 물로 되지만은
망치로 내려치면 땅땅 맞서거나 부서지구만. 비록 나이 어리지만 이북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을 어수리 보아서는 안 돼요. 우선 그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자, 누가 오나 좀 보. 귀한 손님이요. 계시는군요. 김영철 씨 축하드려요. 절 유리나라고 불러주세요. 외제 와서 얼마나 걷어가시겠어요? 전 김영철 씨 그 거덕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야, 참 좋은 아침이에요. 그렇죠? 오, 나의 사랑 유리나. 이 아침 내 사랑한테서 꽃묶음을 받을 기사는 나지? 자, 받아요.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어때요? 신통한데? 어디서 봤더라? 네? 날 보셨어요? 봤어. 네. 아! 텔레비 세계 여행에 나오는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 네? 아니, 뭐요? 하필 사람을 이길 데가 없어서. 어서 나가. 넌 사람이 아니다. 김영철 씨, 그러지 말고 같이 앉아서 이 잡지들을 보자요. 나가. 구역질이 난다. 김영철 씨, 못 나가겠어? 이게. 빨갱이 군대 일당백이라더니 구선이 무쇠똥이? 일당백을 넘어서 일당천이다. 일당천? 이 몸이 그대로 총포탄이고. 미국 놈들이 너희 괴뢰들과 세계 반동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악착스레 덤비고 있잖아. 불집만 터뜨려 보라지. 무자비하게 답식일 테다. 우린 만전쟁 같은 시시한 노름은 안 해. 싸운다면 이기는 거지. 자, 이쪽. 어서. 어서 오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이번에 이북에서 온 청년.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알게 돼요. 정말 반가워요. 어서 들어가시자요. 자요.
앉으세요. 어서 들어가자. 날 왜 여기로 데려왔어? 뭘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미스자, 차를 드릴까요? 위스키 드릴까요? 위스키. 네. 이런 멋진 집에서 심부름을 하니 재벌 따님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빨리 와야지. 막 고좋게 죽겠지요 뭐. 그럴 테지. 자, 들라. 내가 오늘 석진군에게 여기로 오자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석진군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고. 이건 당신들을 축하해서 정부에서 보내온 상금과 기념품이요. 어머나. 어떤가? 잘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똥목판에 막. 정말. 미세자, 네? 오늘 석진군하고 쇼핑 나갈까? 네? 내 사달라는 건 다 사줄 테니까. 와, 신난다. 여기 광고 잡지들이 있어요. 미리 상품들을 골라볼까요? 이 양복이 어때요? 이건요? 이건요? 파리에서 대유행인 거예요. 미세장, 이 패션 잡진 정기 구독하나? 네, 최신 유행 따르자면 이거 다 봐야 해요. 패션, 헤어스타일, 모든 유행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석진군한테는 내가 마음에 안 들 게다. 네. 이렇게 호황한 패션 잡지나 들고 다니고 속이 텅 빈 여자처럼 사치나 낭비를 즐기고. 석진군, 우리 애들 가치관이 바로 이런데. 하긴 잘 살면 더 잘 살길 원하는 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인가 봐. 응?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이 상금과 금품만 해도 50만 달러는 될 걸세. 내 몸값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그뿐이겠나? 어? 이봐요, 때를 놓치지 말고 값을 더 높이 부르세요. 돈만 있으면 파리요, 로마요, 런던이요, 세계 일주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석진군. 자, 이건 자가용 승용차 열쇠. 이야, 개인 기업 특허권. 어머나. 또 이건 이 저택의 열쇠. 이 호화저택의 당당한 주인은 바로 자넬세. 원한다면 저 해도. 그렇다. 이게 다 내 거란 말이죠? 그럼 내 한 가지 묻겠어. 이걸 다 쓰고 산 다음 나한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얘기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지적이세요. 과장님을 삽시에 봉우리로 만드시네요. 길지 않은 인생에 이런 향락을 맛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응? 좋았어. 그럼 저것들을 한 대다 싸워. 미스자. 네. 자요. 이걸 다 당신에게 줄 테니 가지시오. 뭐라고? 당신은 이런 걸 몹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봤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지나친 제부는 안위를 낳고 부귀영화는 호화방탕을 낳는다고 했어. 우린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치로 치욕으로 여기죠.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희롱하려 들면서나. 그만하시오. 당신은 지금 날 참을 수 없게 모욕하고 있어. 우리에겐 지구상의 금은 바울을 다 합쳐도, 아니, 이 우주를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 있어. 자네는 향락이란 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만 교양받아 왔으니 그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 하지만 이북의 생활 양식 외에 또 다른 생활 방식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한텐 방탕한 향락만 추구하며 건달치는 기생충은 하나도 없어. 누구나 군면하게 일하고 건박하게 쓰며 평등하게 사.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화목하고 낙천적이야. 서툰 연국은 그만하고 우리를 어서 돌려보내시오. 야! 저놈 붙잡아라! 야, 빨리! 얼굴 가려! 예! 이건 뭐야? 빨리! 이 개자식! 난 기자요!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문민정부인가? 자식, 뭐 말라빠진 게 자유야? 야, 아니, 이 개같은 놈들! 아니, 이런! 다시 이따오 짓을 했다간 귀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저리 가! 가자! 야! 빨리 가! 뭘 봐! 야, 이거 반갑다. 내 당신 만나자고 만살 제쳐놓고 왔어. 자, 응? 당신은 누구요? 나? 선배라 할까? 에? 내 월남에 온 사람이요. 뭐라고? 근데 그 듣자니까 그 많은 상금과 금품들을 거절했다며? 정신 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참, 일생 쓰고도 남는 게야. 내 여기 와서 팔잘 쌓고 어쨌다. 양옥집 쓰고 자가용 굴리고 비행기 쌩쌩 타고 세상 구경 댕기고 그립은 게 없어. 사람이 생각을 제때 바꾸는 것도 지혜랍대. 니기나 제 몫을 제 살고 가는데 남의 눈치 볼 게 뭐요? 사상이고 신념이고 잘 살고 뭘 파이지. 뜬소리만 외우다 말겠어. 응? 자, 한 잔. 변절자. 이 개같은 놈아. 어쩌그로?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내세워준 거품이 그리도 싫더냐? 깨끗하고 진정에 찬 사랑을 줘버리고도 발편자며 어는가 말이다.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어선너선. 응? 너희 상전한 데 가서 전해. 두 번 다시 너 따위 같은 놈들을 들여보냈다간 죽여버리고 말 테다. 혜정씨. 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병이 금품을 받아들이는가요? 아니, 거절했어요. 예?
이제 무엇이 더 요구되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양심이에요. 고맙습니다. 효정 씨. 민우 씨가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모욕을 참아가며 험난한 길을 걷는 줄은 몰랐어요. Watchford is sitting alone in the room. Come hear the music play. Yeah.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응? 벌써 이래전에선 주패장이 걔들한테 넘어간 셈이야. 군품도 계집도 지어 월남자로 위장시켜 들이밀어봐야 담벽이 아니나. 걔들한텐 그런 게 통하질 않아. 국장님, 아직은 순차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만해. 당신은 누굴 봐야 소심하거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물리적인 강탈을 받아 고통과 절망 속에 모닥일 때 머릿속엔 과연 무엇이 맴돌겠습니까? 그건 유혹이지요. 그럼 우물거리지 말고 두 번째 주패장을 내대. 아니, 저게 누굴까? 혹시 속진 씨가? 뭐? 가짜 김석진이? 네, 모색도 신통하고 키도. 전 그 가짜를 보는 순간 죽은 이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서운 모략이 꾸며지는군. 물론 그 두 청년은 따로 갈로 나왔겠지요. 네, 아래호층에 있으면서도 서로 행방을 모르고 있어요. 처음엔 공포와 조기로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로 끌려가는 자신을 어쩔 수가 없어요. 참 대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청년들이에요. 내 동생 효진이랑 같은 또래고 생김새조차 한 꼬투리 안에 든 콩알처럼 비슷한데 어쩜 그리도 딴판일까요? 이 인생 불모지에서 우리 애들이 뭘로 꿈을 기리며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비옥한 땅에서만 좋은 씨앗이 얻어진 법이지요. 그 청년들이 자란 곳은 여기와 판이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긋지긋한 위협공간, 물리적인 강타가 시작되겠지요. 폭력, 고문행위의 본산으로 악명 높은 안기부니까. 무서워요. 소름이 끼쳐요. 그들이 견뎌낼까요? 가치원 동지가 보고 싶겠지. 왜? 선심을 쓰려? 만나봐야지. 저 혼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알게 뭐야. 걱정 말라. 우리 민군 전사들은 자기를 믿듯이 동지를 믿는다. 그 믿음이 풍지박산이 되고 말걸? 닥쳐! 어따 대고. 너 남산지하실 알지?
분부대로 가져왔습니다. 석진군, 우리 흥미진진한 걸 같이 보지 않겠어? 어제 저녁 사건을 녹화한 거야. 저기. 영철이가 아니, 부분대장 동지. 저건 누구요? 당신이지. 단지 우리가 만든 석진이. 뭐라고? 부분대장 동지. 부분대장 동지. 귀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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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놓으시라. 그도 지우개는 이미 늦어서 김용철 군도 저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있어. 지금 배반감으로 못 이기고 있지. 뭐라고? 자, 당신네 귀순 소식을 만지한 신문들이요. 신문마다 일면 토부기사로 실었어. 그러니 당신네 상관의 책상 위에도 이 자료가 놓여 있을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신을 변절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게고, 또 변절자를 낸 상관으로서 응당한 처벌을 받고 있을 게요. 그런즉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뻗쳐도 이 세상에 그걸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네놈들이 못하는 짓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만 이런 너절한 짓까지. 석진이와 용철이가 귀순했다고? 개놈들. 정치원 동지! 정치원 동지! 중대장 확인한 명이 나왔습니다. 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석진이와 용철이가 어떤 동무들이었어? 예, 뭐 별로.
우리 중대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농민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 석진이 분대에 내려갑시다. 알았습니다. 식당무! 전람이! 순사 박전함 몇명 들어왔습니다. 석진이 영철의 식사는 왜 안 드려? 어? 왜 안 들여오는가 말이야? 우리 할머니 집에다 끼니를 꼭꼭 챙겨놔야 집 나간 아이가 굶지 않는다고 누울 밥을 차려놓곤 했어. 덕문의 집에선 먼데 갔던 사람이 기별 없이 불쑥 집에 뛰어들어도 덕문의 어머니 누울 따끈한 밥 차려가지고 기다리지 않던가 말이야. 사실은 저기 있습니다. 들여다 놓으면 식을까봐. 전 부분대장 동지하고 영철 동지가 돌아오면 따끈한 밥을 대접하자. 부분대장 동지. 내 한 가지 묻겠어. 동무가 만약 적구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겠어? 예, 니모형처럼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석진이 영철이도 그렇게 지킬까? 지킵니다. 동무는 뭘 보고 그렇게 믿어? 예, 그냥 믿어집니다. 저절로 믿어집니다. 하사동문 왜 믿어? 예. 우린 다 같이 최고 살인관 농지의 품석에서 태어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중학교까지 같이 공부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다. 여기 처소에 와서도 최고 살인관 농지의 사랑 속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훈련하고 함께 학습하고 신념과 의지도 함께 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심장이 뛰는 한 모습입니다. 석진 동무장하고 영철 동무장, 저 상등명 동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자신처럼 믿습니다. 옳소. 동무들 옳소. 믿음만 가지면 절의 고도에 있다 해도 절대로 외롭지 않으며 백만 대군도 단신으로 물리칠 수 있어. 안 그렇소? 그렇습니다. 중령동지, 대자 박광호 명령대로 왔습니다. 수호했어. 기다렸어. 자, 어서. 예?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의 두 병사를 무조건 찾아와야 한다고 명령하셨소.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께서 가르쳐 주신 전술적 방안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미국 측에 드센 공격을 들이대고 있어.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그 두 병사 때문에 심려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소. 자, 다 됐구만 뭐. 예. 이제 남은 건 애수, 비애, 고독감. 그 다음엔 계집애 위에. 그렇게 되면 작전의 막은 내려워질 겁니다. 고 과장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절정이지. 예. 성공작이 되도록 잘 연출해보. 예. 지금 이북에선 두 사병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강경히 요구하고 있어. 그 압력에 미국 측도 쫄쫄 매고 있는 형편이요. 그들을 귀순시키지 못하면 정치 차원의 대망신, 대패배란 말이오. 빨리 해치워야 하오. 예. 영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동지를 믿기 어려울 때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구나. 더 생각할 게 있나? 이젠 너의 동지는 없어. 자, 여기다 귀순서를 써. 어서! 부분대장 동지,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지요? 나의 50이 지난 내가 이제 석진이 한테 바랄 게 뭐 있겠나? 나도 석진이 또래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 아무리 적군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린 만큼 앞날을 기대해서 관용과 사랑으로 이끌고 싶구만. 그동안 석진군의 병 치료를 지성껏 도와준 이 아가씨의 심정도 같을게요. 그렇죠? 네. 김석진 씨.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고향과 영영 기별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운명에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속에 보면 꽃이 피고 새라우는 바다가 저편에 고향 산촌 가는 길이 고향 산촌 가는 길이 절로
힘들지? 아닙니다. 대사동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배낭을 이리 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대사동지 배낭을 저기 주십시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동문 초den군길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어? 예, 중대병실에 모셔진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상을 제가 가면 힘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렇지. 그래. 결사홍위 김정일, 결사홍위 김정일. 동무들, 나도 노래를 한마디 합시다. 이건 바로 당신들에게 주는 나의 대답이요. 사나운 폭풍도 처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미래도 희망도 다 맡아주는 민족의 운명인 김정일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세상이 10,000번 변한다 해도 영철이가 인기는 있는다. 김정일 장군,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그런 노래나 부른다고 형세가 달라질 것 같은가? 너희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 같은가 말이야. 이거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만둡시다. 닥쳐! 너희들은 장파에 밀리는 모래알 신세야. 이제 그걸 누가 찾아내? 똑똑히 기억하라. 온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께서만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 그 믿음이 이제 풍지박산이 되고 말걸? 그러니 너희 김정일 사령관도 어쩔 수가 없어. 닥쳐라! 당신 부친 이름이 뭐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뭔가 말이오? 네 몸절도 모르는 이 불망나니 같은 놈! 내 이도 도덕도 다 떠난 진짜 불망나닌 바로 당신이요! 뭐라고? 당신은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존함을 존칭대로 부르지 않았는가? 잘못을 빌라 어서 빌어! 그렇지 않다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 그렇다면 좋았어. 그 말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고 영수는 영수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중하다고 해도 인륜을 무시하면 혈연도 애정도 모르는 공산혁명의 도구로밖에 안 돼. 당신들은 수령도 없고 사상도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여. 그러니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우린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의 품에서 주체형의 피줄을 타고 태어나 구유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난 장군님의 아들들이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대가종의 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헐뜯어도 우리의 이 위대한 혼연일체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오. 물론 존경하는 최고사령관님이 걸출한 위인이시라는 걸 나도 아. 하지만 우린 현실에서 사는 현실인들인 것만큼 엄연한 현실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지금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하나 북한뿐이. 그런데 지금 국제연합 세력이 앞뒤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때, 그래, 동맹국도 지원국도 없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왜 지탱해낼 것 같은가? 시간 문제지. 어리석은 소리 마오.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제국주의 연합 세력도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는가? 그래, 그놈들이 우리 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가 말이오. 지금 지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우지에 따라 돌고 있어. 인구도 땅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힘이 있어 세상이 10번 뒤집힌데도 끄떡없이 보무당당히 제갈 길을 가는가? 그것은 바로 희세의 영웅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초나무족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전리해안의 예지와 선견 지명으로 우리 민을 인도하고 계시며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지고 만다는 무기의 담력과 결단성으로 우리 군대를 1000만 번 싸워 1000만 번 승리하도록 진도에서 이끌고 계시오. 머지않아 우리 조국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지니신 절대의 권위로 통일될 것이며 7천만 결에는 그 일을 통일된 조국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임었을 것이오. 졌어. 참 보기 좋았어. 선하기에 들었던 쥐방울 만한 애들과 마치 생애의 정결산이나 하듯이 승부를 겨루고 있으니 오늘날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병과의 대결은 북한의 막강한 정치력을 상대로 하는 맹렬한 정치전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대결에 대항할 만한 처바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한 땅에는 그들을 누를 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닥쳐! 지스럽지도 않소. 당신네 손안에 족수공권으로 떨어진 이북 사병 2명 앞에 대한민국의 100만 병력이, 아니 우리 미국도 참패를 당한 셈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기어이 귀순시키고야 말겠습니다. 닥쳐! 귀순? 잠꼬대 같은 소리 말고 손을 떼시오. 예? 아니 그럼 국제선 측은 지체 없이 돌려보내라고 우리를 숨쉴 틈 없이 들이저고 있단 말이오. 게다가 자, 또 언남한 신문이 북한 사병 소식뿐이요. 당신네 항기부 비밀 공작이 들창이 났단 말이오. 당장 송환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책에 대아메리카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책임을 바로 당신이 질 줄로. 보도 통제 담당 요원들은 뭐랬어? 아직 신문사에 기사 투고한 놈도 못 잡아냈지? 필명을 계속 바꾸는 자라 힘들게 찾아냈습니다. 본명은 송민우입니다. 운동권 내에서 기자로 활약한 자인데 주사파로 주목됩니다. 곧 잡아드리겠습니다. 행차 뒤 나발이여. 이 기사가 뿌려지는 통에 온 남한 땅이 볼둥지 쑤셔놓은 듯하고 우린 발목이 꽉 잡혔단 말이오. 미국 측에선 걔들의 성안 문제에 관한 북한의 강경책에 대응할 힘이 없어 우리 안기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어. 더 큰 변을 당하기 전에 빨리 성안하라는 독촉이 불같아. 돌려보내는 길밖엔 돈은 없어. 하지만 안 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절대로 없어. 그건 세상이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요. 국장님, 남의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우리 손탁에 든 것들인데 해칩시다. 그만하오. 그들을 죽인다면은 만회할 수 없는 후과가 들이닥칠 거예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박의 주제가 됐어? 참 의심스럽구만. 뭐라고? 그만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걔들을 인도주의적 관례에 따라 돌려보내는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패장이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오. 그들도 북한 군인들의 신상에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주님의 가호가 있으리라고 믿사옵니다. 그 젊은이들의 목숨을 살리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효정 씨! 효정 씨,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들을 죽인대요. 정신적 대결에서 참패당하고 기껏해 육체를 소멸하는 것으로. 에이, 치졸하오. 아까워요. 그런 청년들이 죽는다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요. 내 동생 효진인 믿을 데가 없어서 이 세상을 저주하며 몸부림치다가 목숨을 버렸어요. 나도 믿을 데가 없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메꾸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두 북한 사병들은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위대한 분이 계세요. 그들을 살려낼 수는 없을까요? 그들의 운명을 구원해줄 힘이 과연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인가요? 네. 꼴 좋게 됐다. 변절자의 누명을 쓰고 그 불굴의 의지를 증명해 줄 사람도 없는 후미진 곳에서 마침내 시체가 되고 말걸. 마지막 소원이 뭐야? 내 군복을 가져와. 내 군복을 가져와.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아오. 죽음의 그렁텅이에 몰아넣고 극히 미세한 아주 순간적인 동료의 김이라도 포착해야 하오. 그러면 우리 뜻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게요. 빨리. 영철이가 부분대장 동지. 영철이 부분대장 동지. 부분대장 동지. 영철이 부분대장 동지. 영철이 보고 싶었지? 예, 막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고생했지? 아닙니다. 걱정이 많았죠? 그래. 하객 준비! 죽음을 맛받아 떳떳이 나가자고. 따라하십니다. 경집행을 중지하시오!
앞서 죽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꽃나이 청춘들이요. 난 이제라도 군들이 부모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형집행을 취소하고 인도주의적 관례에 따라 돌려보내겠어. 그렇게 하자고, 어? 네 놈들이 감히 수령과 전사를 떼놓으려고? 우린 부모 형제들 모두가 안겨 사는 장군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님의 품은 바로 우리 전사들의 고향이다. 우리 혁명선열들이 해쳐온 길에서 리인모 동지가 넘겨준 신념과 의지의 계수봉을 틀어잡은 90년대 장군님의 전사들이야. 예. 영철이 살아서 못 안긴 장군님의 그 품에 죽어서라도 기어이 안기자고. 예. 장군님의 전사들을 건드릴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적들은 장군님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장군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효정씨, 그 북한 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북송한대요. 예?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네. 이거야말로 쾌승 중의 쾌승이요. 아니, 그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전 보았어요. 그들에게서 아버님께 바치는 자식들의 지극한 효성을 보았어요. 그 품을 떠나서는 못 산다는 절규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제 심장을 쳤어요. 그 북한 사병들의 귀대 의지는 아버지의 슬하를 떠나지 않고 효도하겠다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 그런 것이었어요. 예, 부럽습니다. 넋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대고 소리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직도 귀에 쟁쟁이 울려와요. 주위가 온통 그들 두 사람만이 숨쉬고 있는 느낌이에요. 푸르른 저 하늘의 날개표 이 마음은 수리게
최고사령관 동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자 동지, 정치현 동지. 장해. 이 세상 저 끝에 간데도 지켜주는 그 사람 일베본 하늘 땅이 보내도 떠나 살 수 없어라 나의 삶이 같은 고향은 아버지 장군님의 품 나의 삶이 같은 고향은 우리 장군님의 저렇게 한배 울리니 모두 쌍둥이들처럼 꼭하구만. 예, 평범한 보통 병사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평범한 가운데서 임의의 두 병사를 내놔 봤더니 글쎄 용이더란 말입니다. 얼싸. 걸출한 영장께서 거느리시는 군대의 가장 평범한 전사도 특출하다. 이거지요.